베트남은 아직도 나라 국기에 빨간 바탕과 노란 별을 쓰는 나라입니다. 베트콩 지도자인 호찌민을 국부로 여기고 공산당 일대 독재 국가죠. 자본주의에 탈을 쓰고 있지만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사람들은 그 땅 위에 건물만 소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라 것으로 귀속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우방을 유지하면서도 영토 분쟁에서는 대립하는 특이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돈을 마련해 K9 명품 자주포 20문을 수입하기로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사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우리 방산기업이 아예 생산기지를 만들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폴란드에 통큰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을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라매 기술을 쏙 빼가면서 뒤통수 치고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한 모양인데요. K9 핵심 기술, 그러니까 군사기밀을 싹 넘겨달라 애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믿을 수 없는 민족인 베트남 사람들의 뒤통수 치기 상황에 대한 현황 이모저모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K9에 이어 KF-21까지 수입하며 기술 이전이 요구하는 상황을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베트남은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러시아에서 무기를 수입해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절 노획한 미제 무기도 함께 운용하지만 벌써 수십 년 지나 퇴역해야 함에도 재래식 무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요. 이런 베트남이 서구권에 손을 뻗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우리 한국제 무기 수입을 추진하며 여러 가지 잡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 방위 엑스포에 미국과 중국이 수출 경쟁을 벌이면서 일어났는데요. 베트남 뉴스통신 VNA에 따르면 엑스포는 지역 안정과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열렸다. 국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방 잠재력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식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무기 수입의 80% 이상은 바로 러시아산이었습니다. 기존의 무기체계와 맥을 같이 하고 가격도 싸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러시아산 무기 수입 시 미국 주도의 제재 위반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된 데다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속수무책 당하는 것을 본 베트남이 급히 노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때부터 한국의 K9 썬더 자주포에 군침을 쓱 흘리는 베트남이 급기야 이제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억 달러, 약 4,300억 원 상당의 20문 수입을 추진하더니 갑자기 베트남이 K9을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기밀, 첨단 기술을 제공받기를 희망한다는 애원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는 왜 공산국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가라는 기사를 하나 배포합니다. 기자는 이번 거래가 좀 독특하지만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을 짚고 갑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베트남 모두 중국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번 계약은 확실히 독특하긴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교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베트남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유월남을 지원했던 한국을 싫어하는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니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 계약은 베트남의 연간 국방 조달 예산의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계약이라고 하니 정말로 큰 건이긴 하죠. 물론 베트콩이 자주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월남전에서 확보한 미제 M107 자주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소련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 지난 무기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작은 체격 때문에 포 재장전 자체에도 힘이 붙인다는 것을 여러모로 확인한 결과 자동 포 재장전이 가능한 K9은 그야말로 자주포계의 롤스로이스처럼 느껴진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리고 베트콩은 이 K9을 중국을 향하고 있는 특정 야전 포병연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군사 전문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칼 테이어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토 표준 등 서구권에서 가까운 손길을 뻗는 제스처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살짝 발을 떼고 서구권으로 향하는 가장 탄탄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화친해 미국이나 유럽에 동맹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당장 같은 권역의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수십조 원 분담금을 배째라 하면서 전투기 기술만 쏙 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 이렇게 기술만 쏙 빼먹는 판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9 썬더는 현재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루마니아, 튀르키예는 물론이고 폴란드까지 총 9개 나라의 1,400여 대의 주문 또는 인도를 마친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인데요. 전 세계 자주국사포 주문량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싹쓸이한 특급 기밀 상품이죠.
사거리는 최대 40km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저기 파주 문산에서 쏘면 개성은 너무나 쉽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요. K-10 탄약 보급 장갑차까지 함께 사용하면 전투 상황에서 쉬지 않고 연속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자동화가 완성된 명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딱 20대 사면서 모든 기술을 이전하고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해달라는 애원은 정말 어불성설 그 자체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포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 기술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이건 베트남이 우리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면서 발생되기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지역 패권을 차지하는 데 한국의 이해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까불어도 되는가 싶은 우려가 가득한데요. 심지어 KF-21 보라매에 탑재된 엔진과 일부 핵심 기술들은 미국 G사 등 미국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도 걱정됩니다. 현재 KF-21 가격은 한 대에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인데요. 만약에라도 한국이 일부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에 동의한다면 베트콩이 당장은 우리 비위를 맞출지는 몰라도 언제라도 자국에서 뜯어보고 역 엔지니어링으로 재생산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 도면이 중국으로 건너갈지 러시아로 건너갈지 또 그게 건너 북한으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단순한 기우는 아닙니다. 이미 우방국의 군사기밀을 훔쳐서 자국의 무기체계를 키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거든요. 당장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무단 복제해 제-21을 만들고 미국의 F-35 설계도를 해킹해서 선양 FC-31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 KF-21 보라매를 수출하는 경우, 그것도 공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기술 유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는 것이 논리적이죠. 게다가 KF-21 생산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사건이라는 전례가 이미 한번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과의 방산 수출 확정까지의 마지막 안전망은 방위사업청 하나가 남았습니다. 관련 법상 우리 무기를 수출할 때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방위사업청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외교부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보고 우리의 다른 동맹국과 어떤 관계인지, 별도의 국제적인 제재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세계적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베트남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 한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무기체계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앞서 계속해 말씀드린 대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K9 자주포는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다가 국산화 노력을 통해 1999년 12월에 역사적인 1호차 출고를 마친 눈물나는 우리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치며 성능 평가를 마친 완벽한 제품이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 극한의 추위와 호주와 이집트의 사막 등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명품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 모든 극한의 날씨와 지형에 최적합한 상품을 만든 것이었죠. 이런 보물을 만든 기밀이 홀라당 공산권에 넘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돈을 버는데도 정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품으며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을 국기를 쓰는 나라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